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이해한 기계공학의 이상욱 교수입니다. 본 시리즈의 제목을 세세하게 설명한 공학기초 시리즈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공학기초인데 강의 등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은 하지 않고 서로 잘 알고 있다고 넘어가는, 그렇지만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설명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주제를 잡아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시리즈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의 밀도가 공학 단위로 102kg force 세크제곱 per 미터 4승인 이유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에서 키워드가 우리가 밀도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학 단위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위에서 이 킬로그램 포스가 바로 이 공학 단위를 나타내는데요. 나머지 S, M, S는 세크, 초를 나타내고 이건 미터를 나타내죠. 이것은 우리 SI 단위계로 해서 국제 단위계이고, 그냥 킬로그램 포스는 국제 단위계가 아니고 비표준이죠. 그래서 우리 공학에서 줄 쓰기 때문에 공학 단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주제를 잡은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킬로그램 포스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위인데, 이 단위를 갖고 이제 국제 단위계하고 섞어서 이렇게 뭔가 계산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환산을 하는 과정 중에 좀 어려움이 또는 이해하기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밀도 같은 경우가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밀도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 공학 단위 알아보면서 이 주제를 풀이를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도를 조금 자세히 한 스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물의 밀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밀도는 잘 아시다시피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되죠.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의 단위는 분자가 질량이니까 분자에는 질량 단위, 분모는 부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부피죠. 그래서 길이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제 단위계인 SI 단위계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SI 단위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접두어도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 단위계와 그리고 그 접두어를 보도록 할 텐데요. SI는 프랑스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제 단위계라는 뜻이죠. 1960년 10월에 제정이 됐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7개의 단위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M이 길이입니다. 미터. 그리고 이것이 시간을 나타내는 초, 세크. 그리고 이것이 질량을 나타내는 킬로그램.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화학 단위에서 쓰는 몰. 그리고 이것이 칸델라, 밝기. 그리고 K가 언제 온도죠. 절대 온도 K, 켈빈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라지 K라 적고요. 이것은 전기에 쓰이는 암페어. 이것도 역시 사람 이름을 딴 기호죠. 이렇게 7가지 기본 단위를 해서 우리가 유도 단위들을 나머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그 SI 단위 말고 우리가 이것의 크기를 나타낼 때 아주 큰 값과 작은 값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접두어를 개발해서 붙이는데요. 그 접두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참고를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접두어인데요. 보시다시피 1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이제 큰 값으로 가고 아래쪽은 이제 작은 값으로 가는 건데, 기호들을 이렇게 10의 3승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10의 3승, 10의 6승 이렇게 10의 3승씩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도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승씩 작아지는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기호를 한번 쭉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다 대문자죠. 물론 이 부분만 예별로 소문자로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다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이제 그리스 문자 뮤라고 이제 되어 있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두어는 그 큰 값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기호를. 그리고 작은 값을 나타낼 때는 소문자를 적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대문자 적는 이 킬로는 킬로미터, 킬로그램 등등이죠. 이 K는 여기에 온도 단위로 라지 K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혼선을 막기 위해서 여기는 스몰 K를 적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킬로미터, 킬로그램 등등을 적을 때는 반드시 K를 소문자로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의 6승은 메가, 10의 9승은 기가 등등 최근에 스마트폰 등을 구매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메인 메모리, 16기가 바이트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아지는 쪽으로 보면 밀리미터 할 때 밀리, M 이렇게 돼 있고 시험은 3승입니다. 1000분의 1. 또 그것에 또 1000분의 1은 시험에 6승이 되고 마이크로라고 읽고요. 이 부분은 왜 그리스 문자 미우냐면 여기 보시면 M이고 여기도 M이죠. 같이 MM을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 문자에 M에 해당되는 게 미우이거든요. 그래서 미우라는 기호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인기 있는 나노 사이즈 이런 얘기 나오죠. 시험하는 9승, 나노, 피코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두 문자와 SI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서 다시 앞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I 단위계 말씀드린 것, 그것에 이제 두 가지 이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MKS 단위가 있고 CGS가 있습니다. MKS는 미터, 킬로그램, 세크 이렇게 이제 길이, 질량, 이제 시간이죠. 그래서 미터를 쓰고 킬로그램을 써서 이 밀도를 나타내면 질량은 킬로그램이죠. 그리고 길이는 미터니까 미터의 3승 이렇게 단위가 되겠고요. CGS로 나타내면 C가 여기서 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G는 그램이죠. 이는 세크고. 그래서 센티미터 3승의 그램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CG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상 SI 단위기는 이걸 기본으로 MKS를 쓰고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CGS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4도씨에서 그리고 1기압을 받고 있을 때 1cc의 부피, 이건 부피입니다. 1cc 부피에 해당되는 물의 질량을 우리가 1g이라고 합니다. 이때 cc라는 것은 큐빅, 이것은 센티미터거든요. 큐빅이 이제 삼성을 의미합니다. 삼성. 즉 cc라는 게 센티미터 삼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물의 밀도는 로우는 이제 밀도는 우리가 그리스 문자 로우라고 이렇게 적는데요. 1 그리고 질량이 그램 1g이니까 1g per 부피 cc. 자, cc는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의 밀도는 CGS 단위로 나타내면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을 MKS 단위로 우리가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KS 단위로 고친다고 하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두 문자를 생각해 보시면 1g은 사실은 1000분의 1kg이 되죠. 예. K가 이제 10의 3승이니까. 그래서 1000분의 1이 10의 3승이니까 10의 3승 kg 이렇게 되고, 그리고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입니다. 100분의 1이죠. 그것의 3승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곱해지면은 10의 6승이 되고 위가 10의 3승이니까 약분하면은 다시 분자로 올라가면 10의 3승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결국 물의 밀도는 MKS 단위로 1000이 나옵니다. 1000kg per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4도씨냐 0도씨가 아니고 바로 그것은 물의 이제 그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이것이 물의 밀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액체인 물이 고체가 되는 고체 얼음이죠. 보시다시피 이제 밀도가 점점 온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죠. 온도가 쭉 떨어지면 밀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4도씨 때 밀도가 가장 크네요. 지금 보니까 가장 크고 이때가 이제 밀도가 1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0도로 가면은 오히려 밀도가 줄어들어요. 이게 물의 특징이죠. 그러다가 이제 얼음이 되면 밀도가 뚝 떨어집니다.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질량이 같을 경우에 부피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부피가 팽창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그 물이 이렇게 흐름이 막히면 동파 사고 같은 게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바로 부피가 늘어남으로써 이 계량기에 이 부분을 뚫고 이제 그 터지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파이프에 이제 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하죠. 어찌 보면은 계량기가 퓨즈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이 얼어서 부피가 커지는 부분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 역할도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물의 밀도는 MKS 단위로 1000kg force per 제제곱미터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로 이제 돌아가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방금 했듯이 물의 밀도는 1000kg per 제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공학 단위 킬로그램 포스가 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공학 단위 킬로그램 포스하고 또 이것과 이제 그 관련이 있는 SI 단위로서는 뉴턴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관계, 그리고 질량이 킬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m 킬로그램인 이제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자, 무게가 아니고 질량입니다. 이것이 지구 중력장 하로 들어오면 이제 무게로 나타나는데요. 그 무게를 우리가 공학 단위로 나타내면 m 킬로그램 포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질량 m이라는 것이 이 물체의 고유한 성질인데요. 이것이 지구 중력장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킬로그램 포스라는 단위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무게라고 우리 표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킬로그램 중이라고도 하죠. 만약에 질량 m이 화성의 중력장 하로 가면은 화성의 중력장 하에서 또 무게로 나타나는데 그 부분도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 고유한 성질인 질량 m하고 중력장이라는 게 어떤 서로 이제 간섭이라기보다는 이제 중력장 하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우리 중력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중력과 속도 g가 작용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력과 속도 g가 뭔지 그리고 그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더 들어가 보면